오늘 첫 상담은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누플렉스요. 네, 뉴플렉스 궁금하시고요. 혹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7,700원에 8%요. 네, 7,700원에 8%시고요. 이 네. 종목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손절가는 또 얼마나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대표님과 함께 뉴플렉스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7,700원이신데 지금 자리에서는 꽤 지금 내려와 있죠. 5,40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설정해 드려야 가장 좋을까요? 그쵸. 일단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혹시 뉴프렉스를 왜 사셨는지 그리고 언제 사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샀는지요? 네네. 언제 샀는지 왜 사셨는지. 산지는 좀 됐어요. 네. 한 1년 정도. 1년 정도요. 네. 1년 정도 되셨고 그때 사셨던 이유 혹시 생각나세요? XR기 때문에 안경. 네네. 아무래도 이제 XR 기기 또 구글의 VR 뭐 이런 쪽 같은 네네. 경우가 애플 비전 프로 얘기가 나오면서 뉴프렉스도 급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뉴프렉스가 하고 있는 쪽이 이런 메타, 퀘스트 쪽에 들어가게 되는 애플 PCB 쪽을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VR, AR, XR 즉 버추얼 리얼리티나 그리고 이런 증강현실 그리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가상현실 쪽에 특화되어 있는 FPC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업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따른 모멘텀 소멸 이후에는 그동안에 쭉 빠지면서 4,000원 밑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7,700원에 사셨으니까 사신 가격 대비해서도 상당 부분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왜 올라올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CES라고 하는 세스 모멘텀과 같이 연결이 지어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짚고 4,000원대에서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다시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CES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입니다. 올 2025년 한 해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LG, 삼성그룹, LG, SK 등 주요 그룹들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지고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삼성 쪽이에요. 삼성전자가 한종희 부회장이 1월 7일 이전 1월 6일 날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 홈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구글과의 협업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구글과의 이런 AR XR 이쪽 글래스 쪽에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그와 관련된 안드로이드 OS XR이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이런 신규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를 신규로 XR 쪽에 탑재한 부분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에 따른 모멘텀 자체가 최소한 1월 7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이 7,700원이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서 굳이 올라온다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 기존은 고점 매물대 형성하는 가격권이 대략 6,000원대 후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7,700원까지는 아니지만 7,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 이러한 부분은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이 3,955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버퍼 감안해가지고 3,9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1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팔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비중이 8%니까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1월 7일까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사신 금액의 한 절반만큼 한 4%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비중을 낮추는 코스트 에버리징 즉 물타기라고 하죠.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사가지고 1월 7일이면 대략 3주가량 남았거든요. 이거 생각을 하게 되면 1월 7일 이전에 미리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대략 1월 2일, 3일 있는 주
그러니까 한 2주 후에 판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 차례 정도 사가지고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 단가는 3,9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최소한 현 시점에서 평단가 이런 부분 낮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CES 모멘텀 타고 오르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지금은 홀딩해 보고요. 혹시나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1차적으로 7,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900원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어느 선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시점이 딱 3주 남았거든요. CES까지 네네. 딱 3주 남았으니까 지금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현 시점이라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5,400원이니까 5,000원 밑에서 사고 싶기는 한데 그게 아니면 현 시점에서 그냥 처음에 물 타실 금액의 한 절반 정도만 사시고 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산다 이런 생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받아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2,1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20일에 시추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고 오늘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밀린 뒤로 회복이 조금은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9,3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보다는 사실 꽤 벌어져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솔루션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자원 개발 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대표적으로 미얀마 가스전 성공을 따라 국내 대표적인 자원 종목으로서 항상 이제 1등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는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가 만약에 그쪽에서 시추된 석유와 가스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는 흐름이라면 실제 이쪽에 자원 개발했었던 그동안의 노하우와 그리고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으로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한거래 프로젝트가 올 여름에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가장 1차적인 대장으로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계속 이런 모멘텀 소멸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특히 야당 쪽에서 이런 대한거래 프로젝트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거래 프로젝트 사업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고 얼마 전에 그 예산 497억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실제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웨스트 카펠라오가 16일 밤에 부산 외항을 출항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 해역 쪽에 지금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첫 시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고 첫 시추공을 뚫게 돼요. 시추공을 뚫게 되고 이 부분은 시추 확률 자체는 대략 한 20%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5번 이상을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이걸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그쪽이 지불하기로 했던 금액이 위약금이 90%예요. 90%. 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지금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자체 그 자금이나 이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그 출항을 해서 첫 시총 뚫는 이 역할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이런 그 탄핵 사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정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대왕거래 쪽에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주가는 최근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죠? 근래 들어서 재차 급락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적 이 부분을 보더라도 1, 2, 3분기 이런 부분을 보면 꾸준히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그 3분기까지 누적해서 9천억 이상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조 1천억 그러면 올해 이런 것들 감안하면 1조 2천억 이상의 수익 이런 부분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 번업단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라왔었던 주가는 결국 대양거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보시면 작년에 이제 실적 올라오고 할 때 96,7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 그리고 올해 대양거래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었던 7만 원대 주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40% 이상 올해 고점 대비해서도 빠져 있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낙폭 과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연 올려주신 시청자분께서는 52,100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오기 직전의 가격이거든요. 이게 52,100원이라면 지금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전고점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전 충분히 만약에 현 시점에서 어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매를 먼저 맞은 상황에서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도 10%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 타지는 마시고요. 한번 현 시점에서 한번 시간을 녹이는 관점에서 좀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여기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올해 고점 72,800원까지는 바로 이제 뚫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자체는 대략 한 6만 원 정도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시간을 가지고 따로 손절 없이 지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업단이 네. 탄탄한 가운데 지금 팔기는 아까워요. 네, 시청자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홀딩해서 더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내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끌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유튜브 채팅도 받아보겠습니다. 김JK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대덕전자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000원, 그리고 비중 16%시네요. 사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전해진 특별한 뉴스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 12월 9일에 저점 찍고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은 15,6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꽤나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답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대덕전자는 국내 대표적인 PCB죠. PCB 쪽이고 뭐 인터플렉스, BH, 대덕전자 이러한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세대수가 변하면서 DDR4에서 DDR5로 바뀌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폼팩터 변화와 함께 최근에 이제 세대수가 올라가고, 특히나 이제 그 선단 공정 들어가면서 이제 구조가 바뀌거든요. 구조가 바뀌면서 이에 따른 PCB의 수요 이런 부분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고요. 반도체의 Q, 즉 빅그로스가 늘어날 때 같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이런 PCB 쪽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요, 반도체 업황이 다운 사이클로 좀 접어들면서 올 여름 피크로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빠지고 있죠. 사실 이 레거시 범용 반도체 28나노 이상급의 반도체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빅그로스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PCB 쪽도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즉 올해 레거시 이런 그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제 그 공격적으로 이제 캐파 이런 부분 늘려놓은 부분도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을 같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향후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적을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237억, 재작년에 2,325억까지 올라왔죠, 무려.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작년에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봉상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올해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게 주봉이에요. 봉 하나가 하나 일주를 나타내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 15,00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장기평선 자체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 있는 녹색선, 이게 장기평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반등은 시장 올라온 데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 지난주에도 월요일까지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화, 수, 목, 금 지수가 이때 코스닥 지수가 4.9%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 올라온 거고, 이번 주 월, 화, 수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 목표치는
기존 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대략 한 18,000원 선이에요. 근데 사신 가격이 매수가 25,000원이라 사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오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비중도 무려 16%에 달하고요. 저는 한 종목 비중 20% 넘어가는 것 자체를 절대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물을 타게 되면 20% 이런 부분을 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는 좀 지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PCB는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든지 아니면 PC가 많이 팔리든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런 업황이 개선되든지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 하나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대덕전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FN가이드 추정치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올해 264억으로 작년과 비슷한 플랫한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은 681억과 내후년 1058억 이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내년도 전망치 4분기와 내년도 전망치에 대한 기대치를 꺾어버리는 모습이거든요. FN가이드 추정치가 9조 5천억인데 지난주 봤던 리포트가 한 8조 원이었고요. 오늘 나온 리포트는 그보다 낮아버려요.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대덕전자 같이 반도체에 따라가는 이런 종목들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올라오는 걸로 체크되어 있는데 추정치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숫자는 숫자일 뿐 아직까지 이거를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장기 평선 맞고 다시 한번 재차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저점이 12,870원이니까 12,870원 만약 1원이라도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비중 16%를 한 절반 정도는 팔자 한 8%라도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설명 주셨고요. 우선은 그대로 홀딩해서 더 끌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반등 목표가 18,000원 잡아드리고요. 절반을 12,870원이 깨지게 된다면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잘 갈 수 있는 다른 종목들로 또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i3 시스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1,200원에 비중이 40%십니다. 최근에 대략 3주 전에 한 차례 뛰어오른 모습이 그래도 보여지곤 있는데요. 어제까지 2거래 연속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는 1.45% 밀려나고 있습니다. 47,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가와 그리 멀어지지는 않은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i3 시스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은 냉각식, 비냉각식 적외선 탐지 센서예요. 이쪽이 주로 군수용 이런 쪽이 주로 쓰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죠. 적외선이 이제 그 야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차 이쪽에 쓰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 쪽에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전쟁 테마 관련해서도 한번 반응이 나오고 있고 군수 쪽이기 때문에 방산 쪽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드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가 이번 CES 화두이지만 결국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서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CES 모멘텀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드론 쪽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까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1월 20일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그 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서로 간의 이제 공방, 각축전 이런 부분이 고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방산업체, 중소형 방산주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그 계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지금 41,2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40%예요, 무려. 그래서 40% 이렇게 사신 이후에 지금 약간은 손실권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저라면 전저점
36,500원 정도 이 부분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 가지고 계신 비중이 40%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전자점 깨지면 팔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좀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 기존의 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48,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기존의 전고점 라인대 또 형성을 하고 있는 45,000원까지 염두에 두면서 좀 호흡 짧은 매매로서 좀 지켜보시고 일단은 1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까지 좀 시기를 가지면서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중소형 방산업체가 한 번쯤은 튀어오를 수 있다고 설명 주셨고요. 우선 손절가는 36,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지점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적어도 가지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잡아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받아보겠습니다. 카니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제로투세븐 주셨고요. 매수가는 6,300원에 비중은 8%십니다. 어제까지 이 거래 연속으로 밀렸고 지금 시장에서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1.61% 내려오면서 5,51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관련주로 볼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봐야지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제로투세븐을 사신 목적은 정태주에 줄 서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태주로 표현하는 거는 정치 테마주 약자이고요. 주로 정치인 인맥 관련주와 그리고 정책 관련주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정태주 안에서 이 제로투세븐은 이름에서 느껴지죠. 0세부터 7세까지 유아동 이런 의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 정책 중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300원에 사셨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은데 정태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오늘은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 종목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주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이런 저출산 쪽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 뺑뺑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8%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을 감안해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21선 깨지면 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저가 14인평 위치를 하고 있는 5,100원 라인대거든요. 이게 5,150원 정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종가 기준 5,150원 깨지면 전 파는 형태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정치 테마주가 한 방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기존의 고점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7,000원이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일단 7,0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7,000원 넘어서고 나서도 만약에 21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 이런 부분 의견을 드리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다만 21선 깨지기 전까지 그럼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21선인데 현 시점 저는 지수저가 14인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1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21선 깨지면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5,150원 종가 기준으로 이 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정리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사실 이 정치 테마주들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은 7,000원 잡아보고요. 7,000원 넘어선 뒤에도 21선 깨지 않고 그 흐름 그대로 챙겨간다면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한 건 더 받아볼게요. 착한 암소마을님 반갑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은 에이징랜드시고요. 매수가는 38,5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오늘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어제도 잘 가고 저평가인 것 같고 TSMC랑 좋은 호재도 많은데 얼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월 10일부터 쭉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9.61%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38,250원짜리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오늘 사셨대요, 대표님. 이 종목 그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에이징랜드가 최근에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 공식 파트너이고요. 그리고 TSMC랑 이런 설계
이 부분을 통해 TSMC에 이제 파운드리를 태워가지고 각 반도체 기업 쪽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이런 설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설계라기보다는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맞겠네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태우기 전까지 그 중간에서 모든 이런 세부 과정과 중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 디자인하우스인데 에이징랜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국내 유사 기업으로는 AD 테크놀로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왜 이러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냐면 미국에서도 보면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그 반도체 설계하는 쪽이 AI 칩 설계하는 쪽이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GPU 의 독점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아마존을 비롯해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클라우드 빅3가 이런 GPU 그 엔비디아 GPU 독점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 측 개발 자체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체 측 개발을 지금 현 시점에서 브로드컴에 맡기고 그 경쟁사인 또 마벨 테크놀로지 이러한 쪽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AI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AI 쪽 설계 쪽 그 반도체 안에서도 자체 AI 칩을 개발하기 위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에이징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여타 자람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가온 칩스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이징랜드 한번 볼게요. 에이징랜드 최근에 기세 좋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승하는 근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8,500원에 사셨고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아마 트레이딩 형태로서 접근하시고 비중 5%인데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전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최근에 장이 급등 아니면 급락이 계속 되풀이되는 또 변동성 장세에서 개별 종목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러한 종목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판다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45,0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러한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오늘 고점에 사셔서 약간은 떨어진 가격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 5일선 깨지면 판다 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 지수저가 3일평이 34,110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3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손절가는 34,000원, 목표가 45,000원 이렇게 각각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암소마을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욕심을 크게 부리기보다는 적당한 타이밍에서 익절하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 4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깨지면 정리해 볼게요. 34,000원 알려드릴게요. 45,000원, 34,000원 잘 기억하셔서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SPG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1,250원에 비중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73%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23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보기보다는 전 안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33억 기록을 했어요. 33억 기록을 하면서 그 2분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SPG가 대략 한 35% 정도 올라왔거든요. YOY로.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장의 추정치가 눈높이가 너무 높았어요. 40억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 대비해서는 지금 한 35% 정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SPG가 어닝 쇼크 났습니다. 어닝 쇼크 났었고 그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왜 올라왔냐? 심플합니다. 똑같아요. 지수 올라왔으니까. 화수, 목금 동안에 코스닥이 지금 4.9% 올라왔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최소한 7, 8%에서 10% 정도는 올라왔고
정확하게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G는 그 정밀 제어 감속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섹터로는 로봇 쪽으로 많이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CS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CS 혁신상 보니까 그 AI와 ESG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쪽이나 그리고 XR 이런 쪽이 신규로 혁신상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쪽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로보티지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 플랫폼을 가진 기업과 다르게 SPG는 관련 부품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기업들처럼 적자가 발생을 하진 않고 그 감속기, 모터 이런 쪽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따박따박 꾸준히 나타나되 여타 로봇주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도 부품사로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폭자체가 낮은 기업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면 현 시점에 21,000원에 사셔서 비중은 21,250원, 비중이 15%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만 바라보도록 할게요. 대략 23,000원대 목표가 잡고 좀 짧은 접근, CS 모멘텀, 로봇 이런 부분만 보고 23,000원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18,000원, 종가기 좀 빠지면 손절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승이 코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함께 갔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CES와 관련된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짧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오늘의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